원래 만났을 때부터 맞아. 많이 바꾸고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도 하고 야채 과일식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레몬이 담겨있어요. 레몬물. 훌륭하네요. 와 대박이다 대박. 이런 아이, 날이 뭐. 오네요. 쑥스럽게 별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구독은 하고 있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틈틈이 못 보고 있어요. 선생님. 안 봐도 돼요.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성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제 누추한 사무실에 놀러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와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하게 제 교육생분하고 교육생분 남자친구분하고 같이 동석을 또 해주셨어요. 제 사무실에 이렇게 놀러와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네. 얼굴을 뵙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만난 지가 1년 정도 됐죠? 맞아요. 10월에 수업 들어가지고 1년 조금 넘은 거죠. 그럼 맞아요. 우선 소개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30대고요.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30대에 꽤 안정적인 네. 회사를 다니고 있다. 네네네. 근데 경매를 시작한 지 1년 정도 네, 맞아요. 된 거고, 남자친구분께서 같이 오신 이유가 여자친구가 잘하나 또 이 쓸데없는 소리 하진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동석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자친구가 꽤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서 걱정되는 건 없어요? 너무 제가 이런 거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는 건 거죠? 그러니까 또 같이 오시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몇 채나 했죠? 지금 4개인가? 4개. 1년 하면서 4채나 했고 4채가 다 임대가 된 걸로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내가 기억나는 게 그게 1번 물건인가가 되게 늦게 잔금 내고 그거가 두 번째 물건. 그거 화도 화도읍, 어. 남양주 화도읍이 그랬는데 네. 그것도 다행히 네. 또 돼가지고 그것도 어.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러니까요. 스님 또 1년 동안 외로이 투자를 하면서 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남자친구분에 대해서 얘기는 잘 못 듣긴 했는데 남자친구분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선생님한테 또 기억이 나는 게 처음에 시작할 때 투자를 시작을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 맞아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방향을 잡고 이렇게 또 불도저 같이 1년에 4차례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게 들어. 그래서 맞아요. 그것도 내가 선생님한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이따가 좀 여쭤보고 맞아요, 남자친구분께서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은 안 들어요? 일단은 제가 느낀 거는 선생님 미안한데 실례가 안 되면 녹음 그거 해서 네, 명확하게 죄송해요. 제가 미리 들어가더라고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니요, 차트해준다고 왔다가 아니. 또 밖에서 기다리고 말씀해 주셨어도 상황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녹음기는 2개밖에 없습니다. 웬만하면 하나 사지 이런 의견도 많은데 난 2명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어서 저는 제 여자친구가 반지상 작가님의 유튜브 채널을 숨도 안 쉬고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특이한 취향이죠. 그래서 저는 매물을 이렇게 많이 받는 게 걱정되지 않았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엄청 신뢰하고 있어요. 반지상 진짜요. 왜냐면 반지상 작가님의 영상을 보면서 히스토리를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확신에 차서 엄청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또 누구보다 의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되게 그래도 잘하시네요. 지독하게 이 영상을 좀 보다 보니까 이놈이 믿을만 그것까지 몰라도 적어도 사기꾼은 아닌 것 같다는 검증을 스스로 좀 맞아요. 맞습니다. 한 달 맞아요. 동안 5년치 다 봤어요. 저는 그래서 그 열정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지독한 편이야. 이게 낙찰 4개를 받은 것도 놀라운 건데 4개가 임대 나가는 거는 쉬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거가 또 좋은 가격에 임대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 감사하죠. 너무 이렇게 감사해요.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신뢰감은 좀 있었다. 좀이 아닙니다. 아유. 네. 왜냐면 그 정도의 낙찰을 받을 자신감은 작가님이 방향성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진짜 맞습니다. 아유, 같이 오시길 잘했네. 그러면 지난 동안 하셨던 성과 좀 간략하게 좀 여쭤봐도 될까 해요. 제가 네. 그 수업 듣는 중에 그 2주차인가 3주차에 용인 1번이 용인이구나. 맞아요, 그 깨끗한지. 네, 용인 거의 공세동에 하나 받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남양주 화도 문제 남양주 화도 그 썩은 집. 받았는데 근데 수리가 좀 돼 있었던 집 아닌가? 열고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항고를 하셔가지고 기간이 좀 걸렸고 대학
요양고까지 가셔가지고 여름쯤에 그러니까 그 낙찰받고 1년이 넘은 거죠? 1년은 안 됐고 한 어. 7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잔금 내라고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었어요. 그때도 기억이 나네요. 네. 그때 대출 받으려고 알아봤더니 감정이 너무 옛날 거여서 네, 대출 받기가 맞아요. 좀 어려웠다라고 아마 네, 얘기를 맞아요.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드렸던 답변이 좀 더 알아봐. 네, 라고 했더니 그래도 맞아요. 대출도 잘 나왔어요, 다행히.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대충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이제 어. 다행히 한 번 더 감정 은행에서 뭐 진행해 주셔가지고 다행이네. 네, 대출은 잘 나왔고 역시 또 누구보다 부동산 운이 꽤 있는 사람이어서 운이 있었어요. 투자금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네. 다행히 대출이 네, 네, 나와서 네. 그거 생각지도 못하고 거의 까먹고 있지 않았나 맞아요. 싶기도 했는데 저는 사실 갑자기 그거 법원에서 맞아요. 연락이 와서 그게 다시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주인이 지키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원치 않게 하나가 그러니까요. 더 된 거라서 그때 또 마침 그 화곡동도 그때 같이 동시에 막 대출 알아보는 단계여서 두 개를 막 동시에 하느라고 정신이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화곡동이 네 번째였고 두 번째가 남양주. 남양주. 였고 그건 걸려 있어서 아 이거는 좀 시간을 들겠다 싶어서 네. 세 번째는 이제 양천구의 신월동 거기에 이제 하나 했고 그거는 임대까지 그래도 마무리 잘 되는 와중에 네 번째가 화곡동 할 때 이제 두 번째 집이랑 같이 맞물려서 그렇게 동시에 진행됐었어요. 좀 정리를 해온 것 네. 같긴 한데 1년 동안 하면서 네 채를 낙찰받은 네. 거고 거기서 전체 받고 있는 월세는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285만 원. 285만 원! 네. 선생님 월급의 뭐 10분의 1도 안 되긴 하지만 285만 원이면 네. 선생님 삶에 네. 그리고 선생님 미래를 또 네. 계획하는데 큰 위안거리는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 큰 것 같아요. 돈이죠. 근데 또 우리한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총 매출 월세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순월세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원금하고 이자를 제외하면 혹시 아. 순월세는 얼마가 될까요? 순월세는 141만 원. 141만 원! 1년 해가지고 내채에서 141만 원이면 네. 왜 이렇게 평일날 이 아까운 연차를 내서 남자친구분을 모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니까 내가 네. 네가 안 오면 내가 찾아간다라고 해서 온 거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이 되게 드는 네. 것 같아요. 그럼 평균 한 4, 50돈 정도 받는 거네 한 채당. 그쵸. 30, 40, 뭐 이렇게. 3, 40 네네네. 정도면. 네. 근데 저는 네. 이거 하면서 놀라웠던 게. 그래요? 더 제가 놀라운 게 있단 더 말이야? 놀라운 게 지금까지도 놀라운 게 있어요. 네. 이게 제가 네. 실제 투입된 비용을 계산해 봤어요. 아,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좀 네.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셨다는 거는 생각보다 투자금이 네 채를 해서 141만 원을 만들어내는데 네. 분명히 선생님이 거저 갖고 간 건 아니라고 네. 싶고 반차 내가지고 네, 누가 맞아요. 입찰 따로 해주고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네, 제가 다 가서. 남자친구가 좀 도와줬나요? 아, 같이 입찰장에 몇 번 아, 그랬구나. 따라가서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소개시켜주고. 그랬구나. 또 뒤에 숨은 조력자가 있었네요. 네. 그래도 네. 선생님 미안해요. 네. 내가 전화는 아, 좀안 받으세요, 받으세요. 아니, 이분은 안 받아도 네. 돼요. 실제로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폰으로 찍으시니까 영문폰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화도 아, 오고. 동기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받을 수밖에 없죠. 아니 네, 비행기 네. 모드 해놓으면 되는데 네, 맞아. 또 중요한 전화 놓치면 안 되니까. 뭐 중요할 전화가 없긴 한데 네, 이럴 때는 또 그럼요. 하나 더 사는 게 네, 맞아요. 좀 사치스럽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선생한테 배워야 돼요. 아, 아, 진짜 이거 배워야 돼요. 약간 구질구질해 내가 봐도 저 정도 하나 투자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쓸데없는 거는 투자하지 않으신다. 그죠? 네. 굳이 할 수 있는데 하나를 더 내가 살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맞아요, 맞아요. 나는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으면 할 때까지는 해보고 혹시라도 핸드폰 교체 주기가 돌아오면 네. 그때 1년 2개월 뒤 아직 남았으니까. 남아가지고. 그래서 내체하는데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 저분 그러면 뭔가 외모에서부터 부티가 많이 나서 원래 좀 금수저구나 돈이 많구나 라고 이 인식이 또 들 수도 있을 거라고 네, 싶어요. 네, 네. 이 모자이크니까 제가 막 말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알아요. 선생님도 회사 생활한 지가 10년 좀 넘었어요. 오래 했구나. 그러면 그 모은 돈 투자금 모은 돈이 없었어요. 그래요? 모은 돈이 10년 저는 동안 회사 생활을 했는데 했는데 네. 이제 돈을 다른 안 모으고 투자를 좀 했어요. 아니요, 돈을 안 모으고 다 쓴 거죠. 그래서 또 생활하고 하니까 네. 돈이 따로 들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저를 위해서 다 오직 소비로만 썼던 세월이 있었는데 그런 시절이 또 네. 있었어요? 선생님한테도? 그랬구나. 저는 선생님이 이미지가
그때 기억나는 게 선생님도 사시는 곳이 강남 아, 쪽에 또 거주를 네네네. 하고 부모님도 안정적인 네네네.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쪽에서 중고등학교 보내셨으면 네. 좋은 교육 환경에서 그리고 회사도 되게 좋은 회사 맞잖아요. 네. 안 잘리는 회사잖아요. 네네네. 그 생활이 나는 더 선생님 이미지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한 10년 동안 모은 돈을 흥청망청 맞아요. 엄청 샀어요.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아 그럼 그거부터 좀 물어봐도 돼요? 심경의 변화가 좀 있었나요? 흥청망청 쓰다가 여행 다니고 막 쇼핑을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물건들 많이 사고 그랬거든요. 근데 네. 이제 코로나 때인가 갑자기 이제 주식 열풍이었잖아요. 네. 그 해외 주식을 좀 많이 그때 사놨어가지고 투자에는 네. 그럼 전부터는 관심이 있었네요. 관심은 있고 삶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소비를 엄청 하는데 네. 생각으로는 언젠가는 이제 모아가지고 뭘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네. 방향성에 있어서는 내가 돈에 관해서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아니었다 네. 해서 흥청망청 맞아요. 흥청망청 떴어요. 원어씨 썼는데 그러다가 계속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소비를 약간 줄이고 투자 쪽에 처음 관심을 가진 게 주식 코로나 네. 주식이 막 폭등하고 네.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때 유튜브에서 주식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네. 듣다 보니까 그것도 모은 돈이 아니고 쓰다 남은 돈 있잖아요. 음. 그걸로 그냥 주식 몇 주씩 사보는데 월급이 또 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막 계속 쓰더라도 계속 남는 그건 아니지만 10년을 다녔기 때문에 이제 어. 남은 돈을 이렇게 주식으로 한번 조금씩 바꿔봤는데 그게 이렇게 올라가도 내 주머니에 안 들어오니까 이게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느껴지진 않아요. 않았구나. 이 숫자가 올라가는 건 올라가도. 눈으로 보이는데 네네네. 그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진 않았다라고 않아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어. 그래서 그때 엔비디아 같은 거 있잖아요. 오. 누구나 지금 좋다고 하는 거 네. 그런 거를 샀었는데 우량 주식을 오르기 전에 산 거야. 네. 그러면 분할 되기 전에 잘 잡으셔야겠어요, 선생님. 그래서 그런 것만 사다가 주식 투자했다가 실적이 안 좋아서 손실을 보고 손해를 봐서 주식이 안 맞구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네. 네. 오히려 주식 투자도 잘했네. 이게 많이 오르는데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아. 뭔가 직접적으로 도움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엔비디아도 1000% 올랐어요. 선생님 샀을 때 대비해서 네. 야. 그래서 진짜 그때 워낙 소액으로 했으니까 음. 그렇지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러면은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 게 뭐가 있을까 찾던 중에 약간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네요. 주식 투자였다기보다는 투자의 성향에 있어서 시세차익 관점으로 내가 맞아요. 관심을 갖고 있다가 그 맞아요. 도구 중에 하나가 저는 주식이었다고 네, 생각이 네, 조금 네, 들긴 네. 해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시세차익 관점에서는 내가 성과가 심지어 좋았는데 네. 이거 내가 주식이 올랐다고 당장 나한테 달라지는 건 무엇인가를 곰곰이 내 스스로 내 투자에 관해서 사색을 하기 시작했다고 네, 생각해요. 선생님 너무 정리 잘해주셔서 진짜 제 마음에 들어왔던 분처럼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네, 맞아요. 시세 차익을 보는 투자 말고 다른 투자가 뭐가 있을까를 유튜브를 막 섭렵한 거네. 네, 여기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책도 블로그도 보고. 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관심이 네네. 꽂혀 있으니까 네. 맨날 그런 것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중에 어떤 여성분이 네. 그 블로그에 쓰신 글을 봤어요. 기억나네요. 네. 그분도 한번 놀러 왔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사실 또 찾아와요. 맞아요. 성과가 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궁금증이 생각이 좀 생기니까. 그렇지. 네. 멈춰있는 사람들은 궁금할 것도 없으니까. 전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작가님을 안 것 같아요. 블로그랑 유튜브를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유튜브 몇 개 안 올리셨는데 월세 투자에 대해서 나누는 영상이었는데 훌륭한 친구예요.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찾아보니까 블로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또 보니까 이제 본인이 어떻게 수업을 받았는지 힌트를 남겨두셨더라고요. 그래서 힌트가 뭐였어요? 궁금하네. 경매 학원이 많지만 음. 다수의 수강생을 강의하시는 강사님한테 받은 게 아니고 소수 정예로 하는 분한테 받았다. 그래서 이 강의는 뭘까? 궁금증을 갖다가 이제 그분이 추천 목록이 있어요. 추천 도서 목록이 열 몇 개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 딱 작가님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거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는데 거기서 잘못 걸렸네. 거기서 빛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작가님을 찾아보고 영상을 네. 보는데 네. 영상이 너무 흡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흡입력 있게 쉽지 않은데. 네, 흡입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5년치를 거의 한두 달 내에 다 몰아갔거든요. 그것만 들어봐도 네. 진짜 주독한 사람이구나. 뭘 해도 성공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드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나 못 하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영상이. 넷플릭스 본줄 알았어.
넷플릭스가 더 재밌고 그 그렇죠. 옛날 카페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찍으셨던 거 있잖아요. 지금 많이 발전했어요. 예전에 소음 다 들어오면서 막 쭈그려가지고 했거든요. 이제 좀 편하게 소음 네, 없이 네, 할 수 네. 있는 것 자체가 공간은 협소하긴 해도 네, 아니, 이 우리만의 정도면 공간이 맞아요. 있어서 난 그게 되게 마음에 네. 드는 것 같아요. 또 남자들은 나만의 공간이 있는 거를 아. 되게 또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알게 돼서 부동산 안에서 네. 빌라로 네. 월세 투자하기로 방향을 잡고서 1년이 지났다라고 네,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러면 선택한 가중치를 좀 뒀던 건 어떤 거예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그 선생님 제가 첫날 딱 네. 수업 왔을 때 선생님한테 여쭤봤던 것 같아요. 투자금 얼마씩 있는지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때 돈이 없고 다 주식으로 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주식 그거 다 팔지 말고 어. 필요할 때 팔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거 완전 하루에 다 팔고 돈을 마련해 놔야 되는지 알고 올인을 그렇게 아예 하려고 했는데 쳐다도 안 보고 이걸 해야 네네네.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근데 네. 그때 선생님이 그 조언이 저한테 엄청 큰 도움인 거예요. 그때 어. 다 팔았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이제 1000%가 안 되고. 그래서 그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맞아요, 조금씩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전환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중치는 지금 현재 여기 부동산에 훨씬 더 많이 와 있지만 그래도 그때 그 네. 돈이 아직 많이 거기 주식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언제나 좀 이거 다음 거 해도 어.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팔면 그막 되겠다. 1000%가 늘어났으면 거의 뭐 마르지 않는 셈이 되지 어. 않았을까 싶네요. 계속 빼도 끝이 안 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뭐 반정된 느낌이 있다. 그래서 투자금 여쭤보다가 질문이 빠진 것 같긴 한데 이 내채를 하는데 말씀하신 게 맞아요. 285에 순월세가 141만 네, 맞아요. 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거기에 또 궁금한 게 총 들어간 선생님의 투자금도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 투입 비용이 네. 계산해 보니까 어. 393만 원이 아니 3,930만 원. 그러니까 좀 마음이 났네. 지금 300 아, 이랬으면 300이 아니고 사기꾼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3,000 저 이거 지금 동그라미 잘못 봤어요. 3,930만 원. 그럼 거의 한 4천만 원 들어간 거네? 네, 4천만 원. 4천만 원 대비 주택별로 어떤 건 100% 넘는 것도 있고 제일 낮은 게 26%더라고요. 우리 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기라고 하는 게 이해가 돼. 말이 안 되거든. 네, 근데 네. 이제 네 개를 종합해 봤을 때는 네. 수익률이 43%가 야.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이게 보시면은 네. 그래서 1번은 거의 100%고 네. 2번은 26%, 6%. 3번이 80%고 4번이 39%. 네. 해서 총 수익률은 43%인데 그러면 선생님이 들어간 돈이 한 4천만 원 정도. 네. 대비 140만 원이 순수익으로. 순수익으로 떨어진다. 네. 맞아요. 이러니까 엔비디아 1000%. 아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굳이 탐이 안 나거든. 네. 그 1000%가 네. 1000%가 탐이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게 나는 그거라고 생각해. 1000%가 올랐어도 1억 갖고 1000%는 보통 이거 뭐 여기 앉아있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어. 그쵸, 보통 그쵸. 소액으로 그리고 탐이 그렇게 크지 않냐고 생각이 드냐면 아까 선생님 말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도 똑같거든. 그게 1000%가 올라가도 그렇게 나한테 와닿지 않는 부분. 맞아요. 내 실생활에 뭐가 어떤 부분이 좋아졌을까 그걸 판다면 좀 다르겠지만 네. 근데 판다고 그게 좋은 점에서 매도를 맞아요. 했을지 아니면 내가 팔자마자 2000%가 올라갈지 네. 그건 또 모르는 부분이다 네. 보니까 마음 졸이는 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얘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큰 돈은 맞죠. 네. 근데 그걸 넣어놓고 매달 140만 원 돈의 월세가 들어온다면 선생님이 이제는 충분히 과거 10년 전에 내가 약간 소비 성향이 있을 때처럼 지금 똑같이 하더라도 돈은 더 쌓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근데 이상하게 어. 이런 무력이 다 없어졌어. 진짜. 이게 되게 모순적인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그게 돈을 더 써도 되는데 네. 더 안 써요. 맞아요. 그래서 나도 안 쓰잖아. 야, 맞아. 아 이거 보고 진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네. 그래서 오히려 선순환이야. 집이 늘어날수록 무력이 굉장히 사라져요. 네. 다 부질없다는 걸 이제야 느끼면서 오로지 부동산에만 저도 돈을 쓰게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꾸준히 낙찰을 네, 받고 네. 있는 것 같고 저도 어제 또 낙찰을 하나 받았거든요. 와, 진짜요? 네. 와, 올해 그러면 대체 몇 채 하시는 거예요? 이미 몇 채 하셨잖아요, 그쵸? 제가 다 말을 안 해서 네. 한 3달 전쯤에 하나 더 받긴 했어요. 대단하시다. 네. 그래서 지금 굳이 따지면 40개.
저 만났을 때 34, 35 막 이러셨는데 맞아. 그죠? 올해 4개 한 거. 대단하시네요. 근데 아까 선생님 오기 전에 법원에서 전화 왔는데 네. 놓친 게 있대요, 계장님이. 아. 그래서 혹시 불허가 해주냐고. 근데 나 알고 있었거든요, 뭔지. 역시. 그래서 또 고민스럽네, 괜히. 나는 네. 어차피 그거 알고 한 거여가지고 전화 그걸 해서 주셔가지고 불허가 해주냐고 그럴 해서. 경우도 있구나. 월요일 날로 좀 밀어놨어요. 그러면은 작가님이 이제 불허가 원한다 그러면은 본인들 네. 잘못으로 해가지고 불허가로 이렇게 처리하는 건가요? 그런 적은 나도 처음이에요. 그렇게 오. 친절한 법원이 없는데. 어제도 최 작가 2만 원 썼거든요. 그거 진짜 대단하세요 진짜. 남들이 진짜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물건이었나 봐요. 너무 아니야, 어려워 보이고. 아니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반지한데 아. 새 반지예요. 근데 와. 또 반쪽이 근데 작가님 반지하 이제 좀 약간 안 하신다고 했는데 완전 맞아요. 다시 하시네요. 네. 선생님 수업할 때 맞아요. 그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반지 안 한다고 요새. 선생님 끝나고 작년 말 반지 하나 받았어요. 그러셨구나. 잘 받은지 모르겠어서. 너무 잘 받은지 네. 모르겠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경매의 장점은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네, 나아가는 맞아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온 거라고 네,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오히려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네.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네.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괜히 그러니까. 고민이에요. 처음 나도 12년 동안 하면서 처음 그런 상황이 오니까 괜히 네. 불허가 시키고 더 싸게 해볼까? 뭐 그런 생각이 안 된다면 또 아. 거짓말인 것 같아요. 또 그런 경우도 있네요. 선생님 두 번째 컷오프 했던 네, 것도 그거요? 그거 그렇게 진짜 쉽지 오랫동안 항고가 들어왔었나? 그때? 항고에 재항고. 항고에 재항고까지 들어와가지고 근데 항고는 6개월 걸렸는데요. 네. 재항고는 그렇게 오래 안 끌더라고요. 한 2, 3개월에 매각 허가 결정 내버리고 네. 근데 그것도 저한테 전화로 알려주지 않고 보니까 우편으로 그냥 보내버리더라고요. 좀 자꾸 방해한다라고 느꼈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되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그거 받고 조금 후회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선생님 네. 그 4개 중에 제일 썩은 집이고 너무 외곽 쪽이라는 생각도. 그리고 이제 딱 만나러 갔는데 세무자분이 조금 충격적이어서 이제 담배를 피면서 막 나오셔가지고 네.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때는 같이 안 저 갔어요? 혼자 갔어요. 그날 낙차받은 날 그냥 혼자 네. 거기 가본 건데 네. 그때는 약간 네. 멀어졌을 때. 맞아요. 그 멀어진 한 3개월간이 있었는데 그 3개월간 선생님 만나고 열심히 받으러 다니고 네. 그 추운 날 약간의 거기까지 가서 인정 그 가고 마음의 한적함을 경매로. 경매로서 달랬다. 맞아요. 네. 그거 되게 경매로. 좋은 방법이라고 내가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퇴근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네. 자꾸 지고 들어가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그거 신경 안 쓰고 경매만 하고 있으면 난 또 다른 열심히 네, 그렇죠. 전 날아가는. 그렇죠. 남양주 2번 물건 네. 할 때 항고에 재항고까지 네. 하면서 집도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주인분도 좀 소통이 명도를 어렵고 하면서. 네.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지레짐작으로 이제 제가 딱 보이는 것만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근데 네. 여기 지금 새로 월세 계약한 것도 채무자분이랑 같이 했거든요. 제 알고 기억으로. 알고 보니까 너무 좋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네. 말씀에 뭐가 공감되냐면 처음에 했을 때는 경매라는 단어 자체 막 법원에 내가 간다는 것 자체부터 네. 이색적이고 떨리는 게 있잖아요. 이거 법원은 뭔가 잘못했을 때만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네. 이미지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익숙한 공간. 저는 이제 선생님 회사 매일 출근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가게 되는 것 같고 네. 명도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저는 또 내 물건도 있는데 교육생분들 아. 명도하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하잖아요. 네네네. 채무자라는 단어도 옛날에는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단어였다고 네. 생각하는데 요새는 항상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채무자분들을 네.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열심히 살다가 맞아요. 해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네. 좀 삐끗하신 분들이 되게 많다는 네.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맞아. 어제 낙찰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낙찰받고 일정이 있어서 시간이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네. 아예 다음에 와야지 했는데 마침 가는 길 옆에 집이더라고요. 도로, 그 순환도로 나오면 갔다가 바로 또 탈 수 있어가지고 네. 아이 그러면 좀 늦더라도 거기 갔다 가야지 하고 집 앞에 나 네. 메모만 원래 써놓으려고 했는데 TV 소리가 또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있다는 게 네. 너무 보이잖아. 띵동이 또 고장났더라고. 네. 계세요 네. 막 이랬더니 누우세요 막 그래요. 경매 낙찰받아서 왔다고 그랬더니 네.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네. 좀 차갑게 대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막 계속 네. 막 두들겼더니 와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문을 막 땡겨서 아니 그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냐고. 아 내가 스스로 놀랐어요. 그 문을 땡기는 거 보고 그 아저씨가 막 놀랐어. 경찰 부른다고.
채무자분의 인상을 딱 봤더니 되게 선하게 아, 생기셨더라고요. 네네. 예전 같으면 내가 이런 엄두도 못 냈을 건데 이제는 이분들도 나랑 똑같은 맞아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나도 그렇게 좀 무례한 행동까지도 했다는 생각도 되게 들더라고요. 갑자기 미안함이 몰려. 핸드폰 번호만 알려주면 나 바로 간다고 했는데 네네네. 핸드폰 자꾸 없다 그래서 내가 번호만 네네. 드리고 오긴 했거든요. 근데 네. 또 법원 전화 와서 불허가 시켜준다고 하니까 어, 고민스럽긴 네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 채무자분의 어쩌면 이 선입관이 네.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막 담배 찌든 냄새와 막 이런 게 아, 처음에 그 충격적이니까 이미지구나, 처음에. 이렇게 얼핏 문 열었을 때 보이잖아요. 이 벽지가 흰색이 아니라 다 니코틴에 물든 느낌이고 냄새도 네. 막 이제 담배 냄새가 어. 뿜어져 나오고 네. 그리고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그 성냥꺽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담배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꽂혀져 있는 게 막 어. 거실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선입견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만나서 얘기하고 이제 네. 전화 통화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선하신 분인 거예요. 어. 그리고 약속도 다 지키시고 어. 월세도 하루도 안 밀리죠. 어. 너무 감사해요. 그러네요. 네. 그래도 선생님이 욕심을 부린 월세는 아니었다고 생각은 네. 이게 들긴 원래 하거든요. 제가 500에 60 잡고 들어갔잖아요, 선생님. 근데 이 선생님이 양보를 많이 했네. 높이고 보증금을 싶으시- 높였구나. 네, 보증금을 높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 이것도 되게 특이한 점이에요. 그쵸. 사실. 보증금을 높이고 채무자분들은 싶으시고. 네. 보증금을 낮게 하고 싶어 할 텐데. 이 선생님은 또 보증금을 높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본인 퇴직금 정산하셔가지고 보증금 내시더라고요. 이분이 한국 나왔는데 찾아갈 돈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좀 기다려드리고 근데 이제 약속일자 다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랑 협의해서 퇴직금 빼셔가지고 보증금 높여달라고 해서 저 보증금을 높였고 월세는 대신에 조금 낮췄어요. 2000에 45. 45에서 투자금이 거의 안 들었네. 400. 네, 맞아요. 부대 비용 다 해도 근데 400. 이때 저는 다행인 게 화학동 네.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행이었어요. 약간 투자금이 빡빡할 때 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네. 돈이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써서 바닥까지 있을 때도 네. 하고 싶은 물건 있을 때도 할 수 있었던 힘이 진짜 돈 없으면 우리 할머니한테라도 한 1000만 원 빌려야지 이런 맞아요, 생각. 맞아요. 1억은 빌리기 힘들겠지만 그래서 1000만 원은 어떻게 네. 좀 빌릴 수 있잖아요. 투자금 다 쓰면 남자친구 여러 번 물어봤어요. 얼마 있냐? 저 5천까지 안 되겠냐? 빌린 적은 없어요. 그 생각을 할 수 맞아요. 있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투자할 그래서 때. 엄마 아빠한테도 말해놓고 동생한테도 말해놓고 그래서 채무자랑 재계약하면서 수익률도 꽤 뭐 83%니까 네. 훌륭하네. 83%. 그쵸. 80% 됐어요. 네. 그래서 총 들어간 돈이 3,900, 네, 맞아요. 4천만 원 정도면 네. 왜 선생님이 꾸준히 이렇게 또 투자를 하시는지가 이해가 된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궁금했던 게 저 처음 만났을 때쯤 첫 낙찰은 2주차, 3주차 그때 네. 수업에 받으시긴 했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고민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 네. 근데 아마 맞아요. 그냥 엄마가 야 이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너. 맞아요, 뭐 맞아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맞아요. 같아서 굳이 선생님 되게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시고 엔비디아 1000% 수익률도 투자도 잘하고 있고 한데 왜 구태여 또 이런 왜냐면 선생님 그런 이미지랑은 너무 어울리지도 않는 저희 그 엄마 아빠는 네. 완전 시세 차익으로 이제 일어나신 분들이잖아요. 주변에도 다 거의 그런 분들밖에 없잖아요. 부모님도 부동산 투자는 전부터 꾸준히 하셨나 봐요. 성과가 꽤 그거를 있으셨나요? 그냥 동네가 이제 좋아가지고 동네가 이제 상급지가 되면서 네, 강남 쪽. 좋아지면 안 그래도 엄마도 선생님한테 뭐 좀 물어보라고 작가님한테 간다니까 반대하던 엄마가 이제 그러네요. 이거 되게 의외네요. 엄마가 왜 기분이 좋네요. 작가님 그때 네. 엄마가 저 이거 2개 받았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이 보증금 그냥 수업료라고 생각하라고 얘기 했었다. 그쵸 2천만 원 그냥 그거 그냥 날리라고 인생 수업료 세고 다시는 쳐다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고민했을 때가 낙찰 네. 받기 전이었고 낙찰 받고도 그 얘기도 했었네. 맞네. 네 낙찰 받기 전에는 생애 최초로 이걸로 하는 게 맞냐를 고민했고 막상 받고 나서는 이제 엄마가 막 만류하니까 아빠도 걱정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업료로 치고 경매에는 뒤도 돌아보지 말아라 나중에 이제 아파트 사서 남들처럼 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내고 지금 내 채까지 하고 이제 지금 더 한다고 찾아온 방향을 결정한 선생님 나름대로 확신이 들었던 생각이 있었을 것 같네요. 하나씩 질문을 할게요. 1번 물건을 입찰을 하기 전에는 생애 최초에 대한 취득세든 세제 혜택이든 대출 요건의 혜택 같은 것들을 뭐 청약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은 내려놨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결정을 한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 나이 또래에서는
그거를 중요하게 그쵸. 보통은 생각을 할 거거든. 부동산 투자에선 난 대다수라고 생각하는데 네. 바보같이 생애 최초를 그 썩은 주택에다 용인의 네. 그 빌라에다가 네. 해? 1억도 안 되는 거? 네. 뭐 요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선생님도 바보가 아니잖아. 네.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 이거 공개를 나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네. 그 경중은 어떻게 따진 거야? 아, 선생님. 저는 제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 월급이 직업이 안정되다 보니까 월급에서는 좀 박봉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시세 차익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돈이 한 억 단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빚도 엄청 많은 빚을 내서 내가 그 집 하나를 위해서 내 평생을 다 갈아 넣는다는 느낌이 전 들더라고요. 근데 네. 결국에 내가 네. 퇴직하고 나면은 네. 집 하나 남는데 그 집은 또 이제 한 20년, 30년 썩은 걸 거 아니에요. 분양을 네, 받는다고 네. 하더라도 내가 평생 살 집이니까 네, 그럼 30년 된 주택에 결국에 네. 대출 다 갚아서 나이는 한 60대 네. 다 됐을 건데 맞아요. 시간적인 시야를 굉장히 멀리 내다보셨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월급에 저거를 감당하려면 평생을 이제 일만 해야 되겠구나. 그럼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생각을 좀 달리 하고 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을 또 작가님 말씀해 주시니까 그리고 다른 수강생분 인터뷰를 보니까 다 네.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나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한번 하나는 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를 했죠. 결혼하면서 실거주 주택으로 네. 많이 생각을 하니까 덩치가 큰 아파트, 상급지에 예를 들어 아파트를 분양을 받던 매수를 하던 한다면 지금 모아놓은 돈을 갖고 일부분 하고 분명히 대출을 받아야지 그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 대출금이 갚기 위해서 20년, 30년 동안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갚고 2, 30년 동안 나를 이렇게 들여다봤다고 떠올려봤을 때. 생각을 맞아요. 했을 때 이게 답답하다. 맞아요. 네. 이 집 하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어. 그리고 약간 제가 생각해 엄마 아빠 세대랑 완전 다르잖아요. 엄마 아빠 때는 다 어려웠고 집도 이 정도로 비싸지 않았지만 지금은 뭐 20억, 30억씩 하잖아요. 10억은 있어야 아파트를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선생님 현실적으로 동네는 가지도 못할 거고 그 거기는 돈 생각도 갖고. 못하고 그쵸. 아무리 그래도 서울에 뭘 하나 하려고 해도 너무 이제 부담이 크게 돼서 그래서 빌라로 월세를 늘리는 방법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어도 네. 긴 관점을 한번 내다 보니까 내가 살 집을 회사를 다니면서 이자랑 원금을 갚는 것보다는 얘는 조금 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네. 생각이 들고 선생님 안에서는 희망이 더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진짜 그래요. 그리고 이거 하고 나서 제가 네. 원래 매년 조금씩 아팠거든요. 1년에 한 번 투자를- 정도씩. 네, 네. 되게 심하게 아팠어요. 장염도 아, 아프고 돌아가면서 그렇구나. 아팠는데 네. 근데 올해는 제가 떠올려보니까 병가를 하루도 안 낸 거예요. 몸이 안 아파요. 오.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나서 일이 즐겁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회사 일이 감사하다. 이 대출을 받아보니까 회사가 너무 감사한 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또 회사에 네. 큰 도움을 받는 거라고 싶어요. 그게 네, 네. 꼭 월급뿐만 아니고 아 회사가 도와주는구나. 네. 아 감사한 회사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전에는 투덜투덜하기만 맞아요. 했는데 지금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 생각이 달라지니까 그 같은 대상을 바라보더라도 달라지는구나. 네. 선생님 삶도 달라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네. 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던 것들을 조금씩 네. 실천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뭔가 생활 월급만 받아서 하기에도 놀고 막 쓰고 막 그렇죠. 이런 데 빠듯했는데 약간의 여유가 생기니까 저는 기독교거든요. 네. 하나님이 있는데 네, 네.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이걸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나누고 다 같이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도 저한테 주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투자하면서. 그래서 실거주 집을 평생을 갚으면서 사는 거에 대해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월세를 늘려간다라는 관점으로 주변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는 좀 있었지만 소신껏 네. 낙찰을 받았는데 그때 2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받았더니 네. 엄마가 야 그냥 수업료 냈다 셈치고 그냥 포기해. 야, 뭐 이런 거 하고 그래. 네. 그때도 한번 연락을 주셨던 것 같긴 한데 고민하다가 잔금을 냈어요. 그때는 또 어떻게 마음 정리를 하셨는지 좀 그때 구체적으로 진짜 여쭤봐도 고민이 돼요? 제가 여러 번 연락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고민이 많아가지고 이게 과연 월세가 나가나 근데 일단은 걱정이 되죠. 그래요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보통은 계산한 것보다 더 잘 나갈 거다 라고 하는데 내가 직접 딱 낙찰 받고 명도하고 집에 딱 들어가 보면 저 가격 내가 맞아요. 봐도 안 나갈 것 같은데 네. 그 생각이 나도 들어요.
이거 뭐 이번에도 그 얘기 했던 것 같아. 네. 선생님 너무 빨리 나간 거 아니에요? 마지막 거? 맞아요. 화곡동이 더 근데? 높여봤어도 그거 됐었을 그렇잖아. 것 같아요. 근데 네. 집이 이 가격에 나간다는 거를 네. 스스로도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안 그러겠어요? 선생님도 저도 그러시죠? 맨날 그러죠. 그리고 나는 또 그런 걸 옆에서 또 더 많이 네. 보잖아요. 나도 충격적이야. 화곡동은 나는 안 살 것 같은데 이 돈 내고 그렇잖아요. 그럼 저 이거보다 10만 원 더 높였어도 나갔겠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빨리 나갔어요, 생각보다. 2000에 90이면 아예 잘 나갔어요. 잘 나간 거죠? 잘 나갔어요. 여기서 뭐 진짜 잘 나가면 뭐 5만 원이야. 10만 5만 원은 원? 내 생각에 쉽지 그쵸. 않아요. 그 잘 나간 아니 뭐 거네요. 보증은 3천에 90이든 아. 아니 2천에 95든 그거지. 100이 100은 안 되죠? 아니 안 된다가 아니고 네. 돼도 특히 이제부터는 추운 겨울인데 네. 이때는 비수기인데 아. 그때 집 비워놓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낫죠. 아. 잘했어요. 잘 받았어요. 네. 운이 좋은 거야. 아, 선생님. 그런 거 부동산 운이 있는 사람이잖아. 감사해요. 잘 잡으셨으면 해요. 제가 저보다 잘 하시겠지만 운이 있는 편이에요.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아, 대박이다. 제가 감사한 진짜.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때 특히 나랑 제일 가까운 엄마가 맞아요. 쉽지는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엄마가 특히 반대. 선생님 또 제가 생각한 이미지는 모범생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모범생분들은 엄마 말을 꽤 잘 듣거든요. 아. 엄마 말 때 안 들었네? 네. 우리 모범생인데? 이거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앞으로밖에 못 가잖아요. 이제 백이 없잖아요. 했으니까 하나하나 처리하면서 간 거예요. 첫 번째 집은 또 직장에서 네. 이제 관사처럼 쓰신다고 아. 직원분. 오, 뭐 숙소로? 네, 숙소로 쓰신다고 그래서 네. 1070으로 됐고. 아, 그거? 네네. 용인 가서 계약하고. 아, 깨끗한 집이었잖아요. 네, 깨끗했어요. 그때 기억이 나네. 한번 와서 좀 봐달라고 했는데 너무 깨끗해가지고 네. 좀 썩은 집에서 불러라. 맞아. 아니 식사를 근데 뭐 할 거 없었잖아. 아, 거기가 이제 담배가 그 전에 사시던 분이 왜 네. 이렇게 사시는 분들 담배를 집안에서 피는지 아. 모르겠는데 다 아. 담배로 다 거기도 물들어 있어가지고 청소를 또 하고 도배장판 안 했다. 여긴 도배장판 안 청소만. 했어요. 청소하니까 사시던 분 직원분들 남자 2분이셨거든요. 네. 도배장판 안 해줘도 된다 그래가지고 대신에 그 세탁기랑 냉장고 에어컨만 옵션. 해달라 그래서 중고로 해서 또 넣어가지고 살고. 말씀하신 물건 용인의 준신축 빌라 네. 같은 경우는 1억에 낙찰받은 거고 대출은 9,200을 받은 거고 여기 이자가 이자도 이때 쌀 때여가지고 잘 받았네. 네. 4.15%면 엄청 잘 받았고 대출도 90%를 더 90%. 받았네. 90%를 더 받은 거네. 법무비가 비쌌는데 90%까지 그래, 해주는 맞아. 법무비가 많이 비쌌어요. 맞아. 근데 여기가 제일 많이 해준다 그래서 아. 그냥 여기랑 했어요. 90% 이상을 대출 받아가지고 이게 수익률이 선생님 거에서 제일 제일 좋네. 좋아요. 100%가 넘어요. 이거 100%네. 400도 안 들었어요. 그러네. 그쵸. 어, 너무 신기한. 대출 비율이 높다 보니까 네네네. 내가 들어간 돈이 적어서 좋은 맞아요.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이것도 그렇게 오래 공실 안 됐잖아요. 금방 이거? 나간 편이에요. 네, 금방 나왔고 근데 네. 이제 회사에서 하시다 보니까 네. 1년씩만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1년 했는데 네. 내년 3월에까지거든요. 엊그저께 연락 왔는데 네. 직원분들 계약 끝나서 나갔다고. 그래서 그거 다시 세입자 구해 놓겠다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아, 더 고맙네. 네, 월세는 미리 나가주셔가지고 그쵸. 미리 나가셨어요. 더 고마운 거지.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바로 올렸거든요. 네. 가방이랑. 네. 그러니까 바로 연락 오셔가지고 또 한번 보시겠다고 오. 연락은 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 여유 있는. 네. 여유 있게 3월까지는 월세 받으면서 기다릴 수 기다리는. 있는. 이 포지션이 제일 좋아요. 집 네. 내놨을 때. 그래서 이거는 급하지가 않다. 그렇죠. 네. 마음 편하게 기다릴 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아, 이럴 때 중요한 팁을 하나 주면 1000에 70 받는 거잖아요. 집을 누가 내놨어요? 거기 있는 용인에 있는 부동산이 내놓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서 돌아갈 거잖아요. 네네. 하라고 한 거 아니야? 네. 약간 반칙일 수도 있는데 네. 뭐 그거 나가면 그거에서 하면 네, 되고 네. 3개월, 4개월 네. 정도 여유 있잖아. 맞아요. 그럼 난 급하지 않잖아. 네. 지금 내가 직거래로 아 75에 올려요. 그래요? 다 70에 올렸는데 오빠 수정해야 돼. 아, 올렸어? 올렸어. 아, 그러니까 내가 올린 거는 금액을 아. 다르게 올려. 그럼 계약이 뭐가 되는지 알아? 아 5만 원 비싼 게 돼.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봐요. 그렇게 수정해. 아, 그렇지. 이럴 때 올리는 거야, 월세. 네네네. 아, 그렇죠. 진짜 공실일 때 생 이자만 나갈 때는 내가 또 배짱을 네. 부리기가 부담스럽고 특히 지금 비수기 때는 부장을 네. 부리기가 너무 불편한데 네. 이때는 올려봐도 되는 거예요. 월세 받으면서 배짱 부리면서 그럴게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럴게요. 약간 yap사반 방법인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 그래서 나는 그때만 올렸어요. 아. 나갔을 때 중간에. 그래서 우리 핵심 특약은
만기 2달 전에 서로 통보하지 네. 않으면 그거가 핵심 키워드예요. 그래야지 이런 일들이 빈번해져요. 아 그렇구나. 중간에 나가는 세입자를 미리 나가신다. 빈틈을 보면 우린 그거를 물고 그래야 드려야지. 되겠어. 그래야 되겠다. 그거는 몰랐어요 제가. 아 그쵸. 그렇게 웃겨. 아, 다행이네요, 선생님. 멀리 오신 그래도 네네네. 값은. 아니, 얼굴만 봐도 행복해. 엄마의 반대 엄마가 얘기하다가. 반대. 맞아. 네. 엄마의 반대가. 그거 나 좀 궁금하네요. 네. 저희 아빠는 또 일단 시작했으니까 그냥 하게 둬라. 그렇게 또 중간에서 그냥 일단 해보라고 해서 계속 추진을 했는데 엄마가 이제 의심을 계속 하셨어요. 이게 되나? 이게 과연 되나? 근데 저희 엄마가 부동산을 또 동네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업을 하세요? 네. 그러시구나. 그래. 그러면 오히려 더 이해가 돼요.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부정적이에요. 그럴 수 있죠. 본인들이 그치. 본 게 네. 더 많으니까 이쪽이 엄마가 그래서 이제 만류하셨는데 저는 이제 집을 내놔야 되니까 엄마한테도 내놔달라고 했어요. 우리 동네지만 엄마가 내놔주시는데 이제 용인 부동산에서 우리 엄마가 내놓은 걸 보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그 용인이랑 같이 하면서 저는 복비까지 아끼고 내수경제 활성화까지. 네. 그렇게 하면서 엄마가 이제 좀 진짜 자리에 나가는구나. 가시면서 이게 진짜 되는구나. 저 시골에 70만 원이 저거를 될까? 70만 원에 되는구나. 엄마가 보신 거예요. 이거 봐야지 네. 느껴지는 것 같아. 그때는 이제 반응이 별로 그래 70 뭐 남은 거 3, 40밖에 안 남는데 뭐 이러셨는데 이제 2개 하고 3개까지 하고 막 이게 나가는 걸 보시니까 계약서도 두 번째 것도 직거래였는데 어차피 중개사 끼고 하는 게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사무실로 오시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계약서 작성했거든요. 이거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때 복비 그거 복비 근데 엄마가 계속 묻지 않겠어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내수경제 활성화. 내수경제 잘했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나도 그쪽에 뭐 갈 일은 없긴 한데 혹시 부탁할 일이 있으면 네네네. 연락 좀.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저기 다 내놔주시니까 엄마가 이제 그 매번 계약 장소에서 같이 이제 엄마도 보시고 하시면서 이게 진짜 되는구나 되게 신기해하면서 세 번째도 또 그것도 이제 같이 엄마랑 다 하고 이거 남양주도 엄마랑 같이 가서 남양주까지 가서 카페 스타벅스에서 만나가지고 엄마랑 같이 간 거구나. 채무자 만날 때 만나가지고 아시는 부동산 있으면 거기서 하겠다고 했는데 없으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계약서 쓰고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조금 생각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때 엄마가 보증금 포기하고 인생 수업료라고 생각하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이거는 포기하는 것보다는 갖고 가는 게 낫다라고 선생님이 마음을 굳게 먹고 간 거긴 하네. 근데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경매, 우리 투자의 또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낙찰이 되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공감이 되는 영화를 하나 봤거든요. 네네. 제목이 가타카 되게 명작. 네, 맞아요. 영화인데 비교적 최근에 시청을 했거든요. 네네네네. 그게 우월한 유전자를 맞아요. 갖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형인가는 실수로 맞아요. 그냥 일반 사람이 맞아요. 태어난 거고 동생이 우월한 유전자. 근데 거기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혼자 독특한 걸 맞아, 느끼지 맞아, 맞아. 않으려고 맞아, 공부부터 맞아. 하는 장면도 고마워요. 있고. 어렸을 때 바다에서 취업을 해요. 일반 유전자를 가진 형이 맨날 이기는 거야. 우월한 동생을. 맨날 이기니까 동생이 그때 형한테 했던 질문이 너는 열등한 유전자인데 나를 이길 수 있느냐? 이거는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뭐 이런 류의 얘기를 했거든요. 형이 했던 답변이 난 공감이 너무 되는 거야. 그게 뭐였죠? 너는 돌아올 생각을 하잖아. 나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온 거보다 나아가는 게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를 이기는 거다. 네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공감이 너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내 채가 된 거야. 그러네요. 나도 그렇게 오다 보니까 40채가 된 거예요. 맞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1000% 1000% 뭐 비교는 안 되긴 하지만 오래 갈 수 있는 이유가 저는 그게 더 힘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하지 말라고 했던 사유는 그거였어요. 그 엑싯 이거 어떻게 팔 거냐라고 이제 그걸 생각했을 때 고민하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업 시간에도 말씀하신 게 여기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 않는다. 이거 내가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어떤 나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야. 얘기가 나와서 자 미아동 258번지 재개발. 우와 정비계획 수립. 오.
엑시 이거 아직 멀었죠. 신품 개발 예정도 있는 거긴 한데 그냥 설문지가 공부해서 이런 게 우편으로 오는군요. 대박. 우편함으로 딱 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네. 떠나서 계획이 어쨌든 잡혀 있으면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우리는 어차피 평생 갖고 간다고 네. 생각한 거였는데 그게 어쨌든 이런 소식들이 하나씩 올 때마다 재밌잖아요. 맞아요. 난 그게 되게 즐겁더라고요. 이거 투자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아파트가 돼서 뭐 시세 차익을 얼마 거두든 아니면 아파트를 갖고 또 아파트에서 월세를 받던 네. 그 기대와 희망도 되게 즐거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 중에 뭔가 오, 조금씩 네. 달라지고 있네라는 거를 느낄 때 네. 그건 나름대로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수업 시간에 상상력을 동원하라고 하셨잖아요. 상상력. 그래서 그게 진짜 맞는 말인 게 제가 이거 할 네, 때요. 네. 화도업도 그 알고 들어간 건 아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네. 거기 뭐 GTX가 아, 거기 그렇죠. 마성역에서 마성역. 네. 출발한 GTX가 있대요. 맞아요. 그래서 30분이면 어떻게 가고 네. 그게 또 계획돼 있고 그리고 맞아요. 이거는 작가님 영상 보다가 알았는데 네. 작가님 그때 인터뷰하실 때 강서구청역 쪽에 빌라 네. 있는 수험생이랑 인터뷰하신 게 네.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거기 역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원정 홍대선. 그게 또 있더라고. 그래서 저 여기 사곡동에 거기 동재산 옆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 계약하러 갈 때 보니까 그 부동산에 뭐 걸려있는 그림이 강서구청에 마곡으로 이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 생긴데? 강서구청은 이사를 간대요. 마곡으로. 근데 역은 그냥 지금 강서구청역 있는 데다가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 근데 선생님 뭐 알지 모르겠는데 그 라인이 되게 교통량이 많은데요. 그 라인이 화곡역에서 좀 차가 많더라고요. 가양역 그 사이가 교통량이 되게 많은데요. 거기 화곡동 사람들은 지하철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여기가 들어와야지 하는 동네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강서구청 강서구청역 그럼요. 거기 강서구청 있는데 그리고 네. 되게 번화가 먹자골목이지. 그렇구나. 네. 그 영상 보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작가님 영상 보면서 아주 좋은 자세요. 우리는 네. 개발 계획을 공부해서 네.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오늘 들었나? 볼까? 있네?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즐거움이지. 맞아요. 그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나도 주기적으로 아파트 실거래 네. 사이트 있잖아요. 개발 계획 이렇게 지도로 표기가 되더라고요. 네네. 두세 달에 한 번씩 보면은 여기 뭐가 또 돼 있네? 또 40개나 되시니까 확인할 게 그게 많네. 그게 재밌지. 제 안에서는. 맛집 지도가 있고. 그렇죠. 하나씩 점을 찍어간다는 점점 내 영역이 넓어진다는 그 제 나름의 즐거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제도 저도 낙찰을 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축하드려요 드는 진짜. 거예요.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 정말. 정말. 그래서 선생님은 꾸준히 투자를 이어간다는 게 공감이 굉장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내체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부딪힘, 궁금한 거. 그런 거 진짜 결국에 많았어. 오신 이유가 물어볼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뭐 저- 물어볼 거 있어요? 물어볼 거요? 네. 물어볼 게 많아요. 일단은 저희 엄마 얘기가 나왔으니까 엄마가 물어봐달라고 한 거 먼저 물어봐도 돼요? 엄마가 공인중개업을 10년 너무 감사하게도 하고 계신데 10년 넘게 부동산 업을 하고 계시는 어머님이 또 저 같은 사람한테 질문이 있다고 하니까 긴장이 되네요. 아니 엄마가 되는 거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엄마의 재산 상태로도 이걸 할 수 있냐 그거를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네, 재산 상태가 꽤 그래가지고- 되실 것 아니, 같은데. 그건 아니지만 어쨌건 네. 이제 부동산 쪽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저희 그 방배동에 토지가 60평이었는데 그걸 허물고 아파트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40평대가 하나, 20평대 하나 해가지고 두 채가 네. 취득이 되는 게 26년 8월이에요. 네. 근데 이런 거기에요? 방배동 DH. 재개발했는데? 네, 거기. 거기구나. 너무요. 야, 근데 거긴데 이제 그게 40평대랑 20평대 두 개가 동시에 두 개가 나와? 그게 두 두 개를 개가 받아? 나와요. 그게 주택이었는데 마당이 좁고 주택이 넓어서 두 개가 또 나와요. 달라 보이네요. 더 달라. 계약도 다 되고 동호수도 다 추첨 끝나가지고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26년 8월에 입주인데 뭔가 이제 종부세도 앞으로 작은 건 하나. 작은 거? 그럼 네. 지금 아파트 두 채만 새로 재취득할 예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토지에 대한 그 어. 재산세만 내고 계시고 이제 건물이 완료가 되면 다른 거는 없어요? 그렇게 덩치 큰 거는 없어요. 어차피 투자를 안 해도 종부세는 어차피 내는 거네. 종부세는 넘어가면 무조건 어차피 내는 거네. 내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종부세 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세금의 불편한 부분도 생기는데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왜냐면 엄마 명의로 두 채, 반반씩 카드로 두 채가 되는 거잖아요.
둘째 있어도 예를 들어 화곡동 그런 집을 엄마가 네, 하나 했어. 네. 그럼 임대사업자 넣으면 되죠. 임대사업자 그럼 종부세 등록증. 합산 배제가 돼요. 그럼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넣으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상관없어요. 네. 근데 이미 두 채 엄마 아빠 합칠 거니까 네. 어차피 두 채 이상이야. 기준가가 9억이니까 하든 안 하든 똑같아요. 종부세 이건 내야 될 거니까 요거는 하든 안 하든 똑같으니까 요걸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넣어서 그렇죠. 종부세 합산 배제 그걸로 해가지고. 그렇죠. 해도 안 해도 똑같은 거네요. 그렇지. 내가 했을 때 더 세금이 많이 나온다면 불편한 건데 무주택자가 하든 선생님 어머님처럼 재산가가 하셔도 똑같은 거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누가 요리하고 불리하고는 없는 이해했어요. 거라면 네네. 하셔도 된다라고 답변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해했어요. 그래서 엄마도 이제 주식을 팔고 그걸로 그렇지. 거기서 월세를, 다 팔지 말고 네,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그거 팔고 월세를 그렇죠.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구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화곡동 그런 빌라 두 채만 있어도 순 월세 100만 원은 받을 수 있는데 뭐. 그럼 웬만하면 그 방배동 상가보다 나아. 거기는 들어가면 상가가 되고. 비쌀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업 네. 하시는 분도 특히 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도 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빌라다 보니까. 네. 아파트는 안 되고 빌라만 되는 거죠. 네네네. 오늘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감사해요. 저희 엄마가 천천히 방차감 물어봐요. 카드 있잖아요. 네. 엄마 다 안 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도 안 쓴 것 같다고. 엄마는 안 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확인을 어디 대출 상담하시는 분들. 그거는 주택 개수가 아니고 주택담보대출 건수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엄마는 왠지 주택담보대출 없으실 것 같아서 만약에 있으시면 그 은행에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MCG인지 MCING만 물어보시면 돼요. 네네네네. 물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저의 질문들인데 작가님 제가 이제 방창가 다 썼잖아요. 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하나씩 다 냈어요. 국세청에 물어보니까 그 소득세 내야 되니까 어차피 등록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하나씩 해서 지금 4개인데 다음번에 만약에 제가 받아가지고 하면은 그 사업자 대출을 할 때는 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대출 받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사업자 대출을 받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가지고. 기존 걸로 하셔도 되고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 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낙찰받고 대출 받는 요 사이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 해당 지금 주택에 앞에 사업자 등록은 소유권 이전 처리 다 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잖아. 네. 근데 이번 거는 낙찰받고 잔금 내기 전에 대출 은행 자서하러 갈 때 요때까지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원칙은 나와요? 뭐냐면 낙찰받은 부동산에다 내야지. 낙찰받은 부동산. 해당 부동산. 근데 그게 제가 이거 그게 신고할 때 FM이에요. 보니까 국세청 세무서 가서 그 쓸 때 보니까 임대인 계약서랑 이런 것도 제출하라고 해서 그런 거 그럼 했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때 항상 부딪히거든요. 그때 항상 문의가 와요. 세무서는 내가 낙찰받은 거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러 세무서에 가면 네 집주인도 아닌데 소유권 이전하고 와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소유권 이전하고 임대사업자 등록해준대요 라고 네, 은행 네, 가면은 은행은 아니 사업자가 있어야지 나는 대출을 해줄 수 있어. 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 앞뒤가 안 맞아요. 네. 잔금 내기 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세무서에는 안 해준다고 하고 네. 은행은 해오라고 하고 네. 급한 건 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누구를 설득해야 되냐면 은행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세무서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경매는 세무서 직원분들도 일반적인 네. 상황이 아니니까 네. 젊은 직원분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돼. 일반 거래랑 경매랑 똑같다를 비교를 해줘야 돼. 세무서 직원한테 네. 사업자 등록을 해줄 수 있는 요건이 3가지예요. 네. 하나는 내 집일 때, 내 내 집일 소유의 건물일 때는 사업자 등록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이건 네. 생각해보면 당연한 네. 거야. 두 번째는 내가 임차로 들어가. 내 네. 집은 아니지만 내가 임차로 들어가면 걷다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지.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매매 계약 예정인 거. 아. 계약서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할 계획된 물건이면 사업자 등록해주지 않냐라고 세무서한테 말하면 그 담당자는 그거는 당연히 된다고 할 거예요. 이거 어차피 임대는 물건이니까 사업자 등록증 먼저 달라. 그래서 비교를 해줄게요. 일반 매매랑 경매랑 연결을 좀 시켜줘야 돼요. 일반 매매는 세 번째 방법으로 내가 매매 예정인 거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해주지 하면은 예라고 할 거잖아요. 네. 일반 매매 계약서랑 같은 게 뭐냐면 경매 정보지야.
여기 세부 내역이 금액하고 나와 있잖아요. 네. 경매정보지는 이거 뭐 사설 사이트긴 한데 금액하고 낙찰자 이름이랑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거가 계약서랑 같다를 얘기를 해주고 아. 일반 매매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게 보증금 10%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는 뭐야 그러면 보증금 영수증이 네. 되겠다, 그쵸? 아. 그거랑 같은 거고 왜 사업자 등록증을 세무서에서 안 내주려고 하냐면 내줬다가 소유권 이전을 안 할까 봐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귀책 사유가 좀 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잘 안 내주려고 하더라고. 근데 나도 일반 계약서랑 똑같이 이거 만약에 소유권 이전 안 하면 보증금 날린다. 맞아. 일반 계약이랑 똑같다를 얘기를 해주면은 이해를 할 거고 그 해당 담당자가 그래도 고민스럽다 하면은 해본 사람을 팔면 돼요. 저는 강서구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강서세무서에 물어봐. 그 담당자한테 물어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작가님 그리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그렇지. 나를 팔아먹으면 돼. 내 지인이 했다. 아니 내 맞아, 했다. 왜냐면 선생님네도 그 회사에서 비슷한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지. 그래도 또 찜찜해한다 그러면 조건부 승인을 해달라고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소유권 이전일이 뭐 3월 1일이야. 3월 1일 그때까지 소유권 이전 안 하면 무효다. 뭐 그런 조건 달아달라고 하면 그럼 편해해요. 아마 그거까지는 얘기 안 하고 경험 있는 담당자들은 보통 내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 어떤 사업자를 근거로 대출을 해주는 것일까. 그래서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잘했네. 임대사업자 소유권 이전하지 않아도 임대사업자 등록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세무서랑 얘기하기 좀 싫잖아요. 네. 좀 불편한 대상이잖아. 네. 그래서 또 무슨 방법을 많이 쓰냐면 매매사업자를 많이 내요. 매매사업자는 그냥 거주지에다가 사업자를 낼 수 있어요. 거주지에 등록된 매매사업자를 갖고 이 낙찰받은 물건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궁금했어요. 이게 그 왜 우리 이제부터 사업자 대출 받으면 그 최우 선배님 빼고 대출해 주잖아요. 네네. 근저당 설정일이잖아요. 근저당 설정일. 근데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 근저당 설정일인데 요게 근저당 설정인가? 이게 무슨 모범생이야. 이걸 아직도 갖고 와. 이거? 내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사업자 대출 수업 시간에 한 대로 하면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년 전에 사진 찍어놨던 거를 보여주더라고. 근데 놀랍게도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아. 똑같네. 똑같이 판사하고 있어. 그렇구나. 아주 올바른 자세. 근저당 설정일이 요 주택 임차권일인지 뭐 압류일인지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 네. 그래서 어떤 걸 빼야 되는지. 요 사람 최우선 변제? 네. 대출할 때 계산할 때 말한 거 아니지? 그거는 현재예요. 이 무조건 이걸로 봐요? 네. 그리고 그 코킹 막 물어봤잖아요, 제가. 그거 내가 알려주셨는데 또 견적이 싸지는 않더라고. 순고 같은 데가 비싸요. 싸고. 그래요? 네, 순고가 싼데 근데 이제 거기서 저는 해봐요. 검증이 안 돼가지고 윗집에서 여기 검증된 데 맞냐고 같이 해야 되는 건이어가지고 전 작가님한테 이제 번호 받으신 분한테 했으면 좋겠는데 받아보니 어제 와서 견적을 내주면 비싸더라고요 또. 근데 거기가 잘해요. 내가 되게 골치 아팠던 데를 잡아주긴 해서 그래요? 신뢰도가 높아졌는데 네. 소개를 많이 맞아요, 해드렸는데 싸진 않아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사장님이 1년치 무상으로 해주는 조건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견적을 내주신대요. 사층한테 이거 견적서 보내드렸는데 근데 그럼 같이 한다는 말 아니야? 근데 같이 해야 돼. 왜냐면 4층에서 물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엠빵으로 하는 거 아니냐는 거야. 엠빵인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너무 금액이 크다. 100만 원 이상 부담하실 생각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건 굉장히 희망적인 100만 원이나 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같이 완벽하게 잡을 수 있으면 같이 하고 싶은데 윗분은 또 생각하시는 게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협조는 해주실 것 같아요. 계속 전화도 받으시고 소통도 하시고. 뭔 제안을 하려고 했냐면 만약에 총 500이야. 근데 몇 세대 나눠요? 밑에도 나눠요? 아니면 둘이 나눠요? 근데 일단은 총체적으로 문제인 게 이 옥상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가지고 여기는 공동으로 나누는 게 맞는 것 같고 위에서 이렇게 우리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건 둘이 나누는 게 4층이랑 3층 저희랑 나누는 게. 아니 그건 당연한 건데 네. 그래서 옥상을 먼저 거기는 누가 봐도 엠빵이잖아요. 건물 맞아요. 사람들. 그 옥상을 하면 선생님 물 떨어지는 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가? 그거 위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데 바로 윗집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몰라요. 그래서 누수는 한꺼번에 다 하는 게 되게 좋은데 네. 비용을 절약하려면 순차적으로 해야 돼요. 공동인 걸 먼저 해보자. 내 비용이 덜한 거부터 하는 게 맞지. 그거 해서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굳이 또 윗집이랑 할 이유가 없는 건데 걱정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큰 부분부터 하는 거예요, 누수는. 근데 엠빵으로 하는 게 비용도 그렇고 형평성과 타당성도 잘 맞잖아. 네. 그러면 선생님이 약간 반장님 역할을 하긴 해야지. 그게 귀찮아. 그래서 보통 안 하는 거지. 그거 방치돼 있다고 보니까 반장님 역할 하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청소비만 받는 분이 있고 근데 그거는 그분이 뭐- 2층이니까 이런 데 관심 없으시대요.
그러면 내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긴 해야지. 한 10년 걸로 한번 할 거니까 선생님 신입생이니까 한번 해도 난 좋지 않을까? 가서 같이 하자고. 분위기를 막 그렇지. 막상 방수만 하는데 네. 예를 들어 500이면 한 10세대 10개. 10개면 50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게 협상한 적 꽤 많아요. 하라는 게 아니야. 네. 너네 50인데 100 낼게. 아니 200 낼게. 그럼 너네 25로 떨어지거든? 그럼 보통 협조해요. 1층도 해요. 반지하도 해요. 그럼. 저는 그렇게도 했어요. 아니 너무 협조 안 되면. 네. 근데 처음엔 당연히 50만 원씩으로 네, 해야지. 그렇구나. 근데 꼭 반대하는 애들 있으니까 아 그럼 내가 좀 낼 테니까 같이 반만 내. 하자고. 아니면 50 중에 30만 내. 네. 이런 식으로 저는 하긴 했어요. 네. 왜냐면 내가 급하거든. 지금 벌써 살고 계시는데. 미안하잖아. 맞아요. 제가 보니까요, 작가님. 이게 위에서 물 떨어지는 게 끝이 아니고 그 코킹, 실리콘 외부 코킹도 떨어져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물이 들어오는 거라고 업자 사장님들이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이건 어차피 제가 그건 고용 부분 아니니까 네. 제가 하기는 해야 되는 작업이긴 그것도 하면 당연히 좋아요. 네. 근데 방수가 비싸잖아요. 네. 근데 뭐 한 번 왔을 때 같이 부르는 게 난데 혹시라도 공종이 다르면 그거 먼저 하고 여기도 연관은 있을 거거든요. 세입자한테 가장 중요한 임대인의 대처 자세는 뭐냐면요. 임대인들은 세입자가 전화 오면 이거 바로 해줘야 된다고. 네. 왜냐면 난 누구한테 피해 주는 건 싫어하잖아. 네. 또 그래서 빨리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 되게 네. 잘 아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는 하고 있어를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니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맞아. 아 진짜 해결하냐 마냐 그건 되게 중요한데 네. 아 내가 계속 알아보고 있잖아. 약간 바쁜 척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잘하잖아요. 네. 바쁜 척하는 거. 아, 그게 되게 그렇게. 중요해요. 약간 포지셔닝 하고 네. 있는 거. 아 나 알아보고 있다. 딴 데도 알아보니까 옥상에서 타고도 되게 많이 들어온단다. 그래서 내가 건물 사람들에서 지금 협의하고 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옥상 방수를 지금 못 해요. 어차피 추워서. 그렇다고 또 어제 오셔가지고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 이거 내가 최대한 빨리 해주겠다. 근데 날이 좀 풀리면 2월쯤 될 것 같다. 하고 그때 가가지고 그때도 춥잖아요. 네. 미룰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해주지도 않아요. 그분들이. 이미 그게 엄청 바쁘시대요. 이미 바쁜 것도 있고 추울 때 또 영어라도 잘 안 안 되고. 네. 하거든요. 그렇구나. 선생님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전에도 그 민원 그 교육생분들 나 지금 빨리 하고 싶다. 그분 또 30분 통화했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다 집주인들의 누수 지금 있는 사람들의 고민. 네. 추울 때 못하니까. 맞아요. 그거 왜 나한테 자꾸 민원을 제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유, 어쩔 수가 진짜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못해요. 빨리 해드리겠다.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비가 많이 오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젖어가지고 막 여기가 곰팡이가 네. 다 쓰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봄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누수가 생기면 도배를 보완을 좀 해주겠다. 근데 그 전에 내가 하고 싶으면 못한다로 미뤄야죠. 아니면 너가 좀 알아봐. 그게 제일 좋죠. 아 그럴까요? 아 그 방법 생각 못했어요. 다 제가 알아보고 막 다 했는데. 업무할 때 스킬을 잘 생각해. 네. 업무할 때 제일 좋은 스킬은 누가 왔어. 그러면 토스하라. 토스해야지. 그래서 세입자한테 줘요. 맞아. 아니 나는 알아봤는데 요 정도다. 그렇게 해야 근데 되구나. 혹시라도 당장 할 수 있는 데가 맞아요, 있으면 맞아요. 알려달라. 네가 한번 알아보고 거기 하면 네. 내가 지원해줄게. 돈 줄게. 네. 나는 그렇게도 많이 해요. 아. 그럼 그때는 실력이 좋고는 안 좋음을 따질 수는 없지. 그리고 아. 그 사람이 혹시 했는데 또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어. 네가 알아봤잖아. 그러면 할 말이 있잖아요. 돈 여부를 떠나서 그렇지. 지금 왜 마음이 불편하냐면 누수 자체가 해결이 안 돼서 불편한 거라기보다 그 세입자한테 그냥 내가 피해준 나 월세 맞아요. 이렇게 크게 빨리 월세를 해줘야 받는데 네. 내가 불편하게 해주니 그게 미안한 거예요. 맞아요. 저 그래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뭐 그러면 네. 너가 직접 혹시 해보면 그게 아. 마음이 풀린다면 내가 돈을 조금 더 그 정도 더 쓸 생각은 네. 있잖아요. 혹시라도 50만 원 100만 원 더 나가도 세입자 민원만 줄이면 돼요. 우리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이거 해보니까 선생님 이게 보니까 제 그 기술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진짜 갑이고 진짜 완전 갑이에요. 기술이 와면은 뭐야? 그 이렇게 누수? 누수하시는 분들. 그렇죠. 뭐 이런 막 뭐 하나 잡으러 오시는 분들. 그런 무서워요 분들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그게 얼마 그러니까 엄청 무서워요. 그것도 그렇고 막 네. 작업하시면서도 계속 막 힘들다고 하시고 막 이러니까 그분들이 제일 갑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또 무서워요. 세입자 뭐 무섭죠. 전화 오면 또 무섭고. 무섭죠. 저는 너무 민원 여기저기 막 민원에 시달리는 것 같은 거예요. 4층 이제 윗집이랑 협조할 때도 또 여기 또 잘 맞춰드려야 되잖아요. 해줘야지 또 네, 같이 문을 하니까. 열어줘야지 뭐 네. 누수를 보지. 그러니까 요즘에 막 눈 많이 와가지고 그런지 이런 문제가 막 두 군데서 막 있었거든요. 신혈통도 그렇고. 네. 근데 신혈통 잘 해결돼서 그날 그 말씀해주신 네. 사장님이랑 해결됐고 여기가 이제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까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에 제가 그냥 혼자 급한 것 같아요.
근데 하고 있는 거는 얘기는 해줘야지. 아, 내가 이렇게 알아봤는데 알아봤고. 이런 상황인데 범에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나도 지금 당장 해주고 싶다. 네가 혹시 알아본다면 내가 적극 지원해줄게. 그 포지셔닝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럼 협조도 거기서 직접 둘이서 해시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그렇게 해도 될까요? 내가 말은 해놨는데 한번 그거 할 때 거기랑 같이. 좀 가주실 수 있냐? 라고 한번 물어보면 그 사람이 안 돼! 네가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최대한 나는 빠지고 너네가 난 돈만 낼게. 이게 네. 베스트예요. 우리한테. 네. 그 제 나름대로. 나도 집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개수가. 전화 많이 그거를 다 관리하는 제 나름의 노하우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서기. 너네가 좀 해가지고 난 돈만 낼게. 진짜. 와, 이렇게 대단하다. 하는 게 네. 살아남는 방법이 아닐까? 일을 좀 줄이는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그 회사 일은 그렇게 잘하는데 이거는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회사 일 잘하잖아요. 이거를 이 임대업에다 적용할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 단순히. 근데 업무 처리가 보지 않아도 되게 깔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업무 처리는. 근데 이 업무 처리는 깔끔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인사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네. 바로 상관한테만 민원만 없으면 되는 네, 느낌이에요. 네. 바로 윗사람, 나랑 네.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만 민원 없으면 돼. 네. 얘만 타일르면 돼. 건너 진짜 민원인이 만족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얘만 괜찮으면 돼. 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상관없어. 아, 얘만 괜찮아. 그렇죠. 얘만 그래. 맞아. 너 상황 알았으니까 그럼 2달 뒤에 봅시다. 네. 2달 뒤에 좀 지켜봅시다. 근데 이 누수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어떨 땐 막 되게 심한 막 물이 뚝뚝 떨어지다가 그냥 뒀어요. 그럼 좀 지나면 없어지는 경우도 진짜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꼭 눈에 보이는 쿠킹이나 이거를 같이 하자고 한 게 아니고 같이 비싼 거부터 아니면 단계별로 하려고. 그럼 생각보다 그거 하고 해결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누수에서 네. 어떤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냐면요. 약간 완벽주의자들이 되게 힘들어요. 네. 왜냐면 이거 딱 끝내고 다음 네.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요. 이거를. 네. 왜냐면 이거는 끝나지가 않거든.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돈을 내가 1,000만 원 써도 지금 몰라요. 폭우가 와야 돼요. 그러려면 여름에 돼야 돼. 그래서 그거가 잘 됐는지 이 사람이 실력 좋은 신뢰가 있는 사람인지를 모르지. 근데 이미 나는 500을 냈어. 근데 나쁜 업체들은 500 내고 했는데 6개월 1년은 막 가물가물 하잖아. 네. 그때 불러서 여기 또 누수돼요. 그럼 걔네가 뭐라고 해? 나쁜 애들은 저번에는 저쪽 거기에서 한 대에서는 괜찮았어. 근데 이번에는 3층이야? 뭐 딴 층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나 모르거든 어차피. 그래서 이 누수가 되게 무서워. 그게 진짜 무서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돈도 중요한데 약간 믿을 만한 사람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또 너무 비싸. 내가 봐도 비싸요. 근데 나도 200만 원 주고 했어요. 여름에 이분한테. 그럼 그래서 저는 이것도 궁금해서 잠깐 그 드라이비트 업자 사장님들이 드라이비트는 원래 이런다고 드라이비트 안 좋은 자재라고 막 그러는데 네. 그럼 작가님도 드라이비트는 다 빼고 받으세요? 그런 아니요, 자재를 나는 빼고? 드라이비트를 선호해요. 아, 그래요? 네. 남들이 안 하니까 오히려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 드라이비트는 2000년 초반 네, 거일 거고 네. 그게 다음 자재로 가면은 한 2010년 넘어가는 네. 준신축급이 되면은 네. 깨끗하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수도권 서울 쪽 안에서는 싸게 사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드라이비트가 안 좋다고 하는 거는 외벽이 대리석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안 좋다는 거지 네. 내 빨간 벽돌보단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보다 좋냐 나쁘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빨간 벽돌은 벽에서 막 새는데 근데 드라이비트가 그것도 약간 확률적인 건데 건물 외벽하고 그 콘크리트 면하고 드라이비트를 긴밀하게 붙이기가 어렵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뜨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로 들어온다는 거잖아 물이. 그래서 자기도 뭐 네, 어렵다고. 맞아요. 심한 경우는 옥상에서 새가지고 반지하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외벽 자재들은 그런 걸로 많이 써요. 뭐 벽돌을 쓰더라도 나중에 떨어지고 대리석을 써도 그 공간이 떠 있어요 네. 보통. 그럼 글로 무조건 물이 들어와. 전 다음번에 하지 말아야지 나 그 생각도 해가지고 그걸 피하면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지금 거의 다 화곡동, 신월동은 다 안 봐도 드라이비트인 것 같은데. 맞아요, 정확해요. 다 둘 다 드라이비트. 파도건 빨간 빨간 벽돌이고. 벽돌이고 용인은 새 좀 집이고. 새 집이고. 그거는 맞아요. 드라이비트가 아니어서 네. 그런 게 아니고 네. 용인은 새 집이어서 그냥 누수가 안 나는 거야. 그렇구나. 어차피 드라이비트 20년 지난 맞아요. 거니까 이제부터 슬슬 이렇게 틈이 벌어지니까 누수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거 감안하고 하는 그걸 거고. 많은 해답을
찾았어요. 어. 마음의 위안이 돼요 이제. 다행이다. 네, 다시 가서 또 잘 없어요? 말해보고 다 했어. 다 했어요? 다 한 것 같아요. 아, 또 다행이다. 생기면 또 그때그때 연락드려. 아니 아, 연락 드릴 때마다 너무 연락을 죄송해요. 줘요? 너무 많이 물어봐가지고. 아,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 나눠주면 저도 얻는 게 되게 많고. 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한 500회 정도는 편하게 질문 주셔도 돼요. 진짜요? 그 정도면 그래도. 아 근데 또 하나 생각난 건데. 그래요. 저도 무주택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초구가 생활권이어가지고 네. 서초구 쪽으로 경매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첫 주택은 그 취등록세 그 1.1이잖아요. 무조건 네. 조정 아니어도. 네. 근데 두 번째는 다른 데 해도 그 조정만 안 하면은 1.1%로 네. 하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러면은 서초구에 만약에 혹시라도 살 생각이 있으면 첫 번째로 할 때 서초구를 하는 게 더 유리한 거. 특히 지금은 강남권에 하려면 1번 주택으로 하는 게 낫긴 하죠. 그거는 취득세도 그런데 대출도 거기는 아직 규제가 안 풀렸잖아요. 아 대출도 안 나와. 그래서 선생님은 대출이 안 나와요. 예, 그 저는 4개 하려면 구는. 네네네네. 아. 근데 무주택자만 나오니까 그 무주택자는 경매로 할 때 80%는 나오긴 나와. 나올 조정을 확률이 해도. 되게 높죠. 그래. 거기는 LTV 생애 최초면은 또 80%. 1번 값이 80%니까. 네네네. 아 1번 값이 80%. 그래서 낙찰가 80이 무조건 나오게 되지. 네, 그럼 네, 감정가로 받아 나오지. 네. 방생카드도 있을 거니까. 네네네. 규제 지역을 먼저 하는 게 네. 좋긴 하죠. 아. 근데 규제가 다 풀린 건 아니니까. 아 감사해요 선생님. 너무 이렇게 또 작가님 덕분에 이렇게 또 많이 아유, 알고. 아니다. 감사해요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해서 너무 반가운데 너무 많은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딱 이 정도 좋아. 그러니까 또 너무 지체하시니까. 원래 약간 아쉬움이 네, 있어야 돼. 맞아. 그래 또 또- 뵈니까. 내년 초에 한번 또 찾아와요. 아 이제 또 와도 될까요? 청첩장 들고. 아 오늘 너무 진짜 최고의 날이었어. 아유, 연가 쓰고 너무 보람된 일을 했어. 아이, 그 쓸데없이 연차 날렸네라고 아니. 걱정스럽게 진짜 되는데. 얼굴만 봐도 너무 좋은데. 그러면 선생님 오늘 과거 1년 동안 투자했던 이 사례 낱낱이 투자금과 대출까지 그리고 월세까지 공개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아까 뭐 못한 거 있으면 물어봐도 돼요. 아까 다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잠깐 네. 또 갚으면서 빚을 늘릴 그것도 약간 고민이긴 한데 돈 생길 때마다 하나를 계속 더하면은 이제 빚은 계속 쌓여가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갚게 되긴 해요. 사업자. 네, 5% 10%. 저 사실 뭐 아까 영상에는 5%라고 얘기했는데 5%를 갚은 적은 없어요. 보통 10%를 갚았어요. 그게 왜 그러면 돈이 더 있어서가 아니고 5%는 조건이 안 좋아요. 금리가 더 높아. 연장 조건이. 아니면 6개월만 연장을 해줘.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10%를 갚게 되니까 대출금이 줄긴 하죠. 대출 소개해 주시는 분이 진짜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화도업 거 하면서 느꼈겠지만 한 군데만 알아놓으면 안 돼요. 거기서는 안 된다고 했던 거 아니야? 근데 결국에 거기서 해줬어요. 아, 다른 데 다 안 된다 그랬는데 다행이다. 그 선생님 대출 담당 선생님이 되게 연차가 높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 할아버지분 은퇴하시고 농협 은퇴하시고 대출업 하신다고 이렇게 자서를 네. 실어 네. 직접 오시더라고요 네. 전에까지. 네. 그래서 엄마 사무실에 자서 쓰면서 이제 본인 얘기 다 해주셨거든요. 네. 농협 퇴직하시고 맞아요. 월 저도 1,000 들었어요. 버시고. 물어보면 다 설명해줘요. 나도 많이 배웠어요. 그분한테. 맞아. 그때는 운 좋게 거기서 네. 받아서 다행이긴 한데 거기서 못 해줄 때도 당연히 있잖아요. 맞아. 그러면 딴 데 알아보면 또 거기서 해줄 때가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죠. 가끔 싸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4%래 컸는데 5%야. 그럼 막 욕하고 막 이렇게 등지는 분들이 가끔 있어. 우리는 여기 시장에 당분간은 계속 있을 건데 언젠가 또 만날 일이 있거든요. 불편하잖아. 싸우지는 않아야 되는데 가끔 이 성격 있는 분들 싸우는 것 때문에. 카드를 여러 개 네. 확보하는 게 좋죠. 아 그렇지. 여러 개 알아놔야지. 작가님, 너무 한쪽에 몰빵하지 마요. 계속 연락드리세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너무 몰빵하지 말라는 맞아 거야. 어디 모르는 거야. 작가님한테 몰빵하고 있는데 계속 뭐만. 거의 맹신이에요. 이 정도면. 이쪽 방향으로 하는 게 이 대중적인 방향은 사실 아니다 보니까 네. 물어볼 때가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없어. 부동산 쪽에는 많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없고 그리고 주변 사람 소개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게 저의 가장 걸림돌. 맞아. 서로 감추고 있으니까 카드를 안 내미는 거죠. 반지상의 카드를 잘. 진짜 가족이나 정말 네. 남자친구나 이러니까 알려주지 회사에서는 정말 근데 선생님 저 예. 궁금한 게 예. 이렇게 영상도 찍으시고 뭔가 사람들도 이렇게 팬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한두 명씩 늘고 근데 있긴 이제 하죠. 최종 목표는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40개라고 하셨는데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선생님한테 유리한 게임인 건가요?
거예요. 월- 40개에서 이제 뭐 80개를 아. 그럼 거의 기업이잖아요. 그 정도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반지사 선생님이 추구하는 방식은 뭔가 틈새 시장에 있는 비즈니스라고 표현을 하자면 이 비즈니스를 뭔가 좀 확보를 하고 싶으신 건지 근데 그게 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왜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만? 근데 왜 반지하만? 이런 의문이 계속 남아있긴 했거든요. 네. 그 기조기도 하시고 그런 특별한 이유라는 게 뭔가 롱런하고 싶은 게 목표신 건지 아니면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건 좀 너무 그거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경매를 하는 것 자체가 선생님 혹시 꿈이 있어요? 네, 꿈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저는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PPT를 너무 사용하기 편한 사랑이 담겨 있더라고. 맞아요. 그게 느껴져요. 네. 너무 감사해요. 그걸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아는 분이 있다는 게 전 너무 놀랐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제가 디자인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저의 어떤 재능 기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 저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같이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거면 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직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잡지는 않았는데 개념은 명확히 있는 거네. 네, 내가 그럼. 좋아하는 일로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라면 구체적인 거는 시간이 지나면 명확해질 거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조금 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에 컨설팅이 또 들어가 있어요. 저는 컨설팅을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디자인에 대해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인사이트를 갖고 싶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제 조언도 해주면서 강의도 나가고 뭐 이런 게 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쵸? 그게 내가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면 네. 유명해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들한테 많이 이미 유명하셔. 그러니까 이미 유명하신데 그게 나를 더 비참하게 하는 거야. 아니 더 이상 그랬으면 다른 사람 다 이거. 내가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어. 네. 반지상 채널은 네. 어떤 채널이냐라고 네. 딱 되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더라고. 부동산과 경매에 대해 실질적인 지식을 나누는 채널이다. 딱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 안에 있는 반지상 작가님은 어떤 캐릭터인지가 너무 궁금해서 네. 온 거예요. 근데 되게 인간적이다. 그렇게 좋게 봐주셨으면 다행인데 저는 이거 하는 게 지금 39개에서 40개가 됐다고 경제적으로 나아지죠. 티가 안 나요. 근데 그래도 편하게 1,000만 원 받나 1,050만 원 받나 좋지요. 근데 티가 안 나잖아요. 큰 의미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내가 왜 낙찰을 받냐면 나는 이거 할 때 되게 재밌어요. 낙찰 받으면. 그리고 제가 요새 하는 거는 교육생분들 옛날보다 많아졌잖아요. 전보다는. 그리고 한 명씩 계속 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천 거 물어보고 했던 질문을 나는 받다 보니까 그런 일반적인 편안한 물건은 내가 못해요. 이건 내 나름대로 상도덕이라고 생각. 내가 수업하고 선생님이랑 경쟁하면 저는 모양새가 안 나더라고요. 내 면도 안 서는 것 같고 그거 웃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게임이 좀 다른 거래요. 그러니까 게임이 다르다는 게 표현을 제가 멋있게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찜찜한 것만 해요. 되게 그게 너무 신기해요. 거기도 사자가 있는 거를 뭐 내가 알았다고 했지만 법원도 그게 뭐 치명적인 거는 맞거든. 대학력 있는 미성인 임차인이 있는 거예요. 대출은 안 나와요.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그러면 그게 뭐가 재밌냐면요. 이게 경쟁이 어쨌든 전국에서 이거 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긴 한데 어떤 경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만만치는 않잖아요. 진짜 많이 패찰했잖아. 맞아요. 난 어제도 최저가 2만 원 썼어요. 2만 원 딱 썼는데 그 말은 뭐냐면 아무도 안 들어와야 되거든요. 나만 들어와야 돼. 근데 단독으로 입찰하신 반지상 앞으로 나와 듣잖아요. 그게 좀 있어요. 난 무섭던데. 근데 이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는 게 나는 안 무서워는 아니에요. 좀 덜한 건 있겠죠. 근데 불편함과 찜찜함 사이에 희열감도 있어요. 러너사이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비슷할까? 혹시 좀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여자친구분도 만만치 않은 사람인 거를 알고 있는데 말하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말이 적은 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도 많아요. 저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꿈 얘기가 이렇게 막 네. 들어오긴 했는데 네. 작가님 얘기를 방금 들으면서 약간 느낌이 문제 해결하는 걸 되게 즐기시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방금 딱 듣는 순간. 그건 아니에요. 근데 또 이게 태도는 약간 애티튜드는 그냥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냅두고 그냥 지혜롭게 유두리 있게 하세요. 딱 이렇게 또 얘기하는 모습 보니까 혹시 이런 걸 다 경험하신 적이 있어서 일부러 저렇게. 공감이 돼요. 그럼 어떤 부분인지도 제가 선생님 입장이라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네. 나는 이런 태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여자친구로 보면 돼요. 지금 밝게 이렇게 웃고 있지만 고민이 많아요. 맞아요. 특히 누수는 내가 못해. 근데 내가 고민한다고 뭐가 돼요? 해결이 안 되지. 해결이 어차피 안 되니까 약간은 수동적인 태도로 가야 돼. 내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 목숨이 그 정도예요. 숨이 짧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안 오거든. 그 세입자만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거든. 나는 그래서 이번 해는 눈 많이 왔다고 하는데 눈보다 비잖아요. 비가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별로 안 왔어요. 재작년 사람 죽었을 때 맞아. 그때는 끔찍했지. 그때는 떨어지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결해? 전문가도 그때는 다 바쁜데 내가 가서 닦아줬어.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렇게까지요? 한 집만 그랬는데 왜 닦아줬어? 내가 거기 가서 나 하고 있잖아. 네네. 그것 때문에 간 거야. 네네. 이게 비슷해요. 혹한기에 안 되잖아요. 비 많이 올 때도 안 돼요, 황수가. 그래서 봄, 가을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름하고 겨울에 나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미뤄야 돼. 어쩔 수 없이. 세입자 막 전화 오면 막 무섭잖아. 맞아. 왜 전화했을까? 어떻게? 그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지금 해결 안 되는데 나는 살아야 해.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물을 해결이 아니고 이 사람을 해결이 그런 게 되라고. 있는 거네. 그런 게 있는 거야. 제가 그 부분은 좀 생각한 게 있어요. 누구보다 생존 본능은 꽤 있는 사람.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야. 거의 막 반포대교로 가야 돼. 아, 이거를 내가 진짜 삐딱하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면 이거 숨 쉬고 못 살겠네를 느낀 거예요. 아, 제가 좀 겁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치고는 40개면 그러니까. 그치. 그 굉장히 모순이죠. 진짜 욕심 많은 사람이지. 작가님 보면서 가는 거니까 수강생들은 다 작가님 보면서 그러니까 가는 나는 거야. 그런 거를 잡고 있긴 해요. 맨날 뭐 연락 주시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 그래도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힘이 된다를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들 그래도 조금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그건 모르겠어도 내가 하고 있는 것만 보여주는 것도 내 역할이란 게 조금 있어요. 내 나름의 이 사회에 대한 사명감이 그런 게 있어요. 아 우리 뭐 이말 됐어요. 외국자라고. 제가 이거 됐다는 거 보더니 진짜 나라에서 상주해야 될 뿐이라고 이렇게 집을 사게 왜 하려고. 제가 그걸 여쭤봤었냐면 제가 이제 스타트업에서 네. 디자인을 했었거든요. 어.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냐면 네. 제주도에 펜션이 엄청 큰 게 있는데 어. 집은 서울에 있는 사람 가족들이랑 여행 올 때만 잠깐 오는 좋네요. 그때 당시 대표가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매물을 알아보러 다닌 거예요. 빈 펜션을 물어봐가지고 집이 관리가 안 되면 사그니까 청소업체 우리가 대접해가지고 펜션 운영하면서 관리해주겠다. 그 주인도 거절할 이유가 네, 없네. 왜냐면 이자를 이 사람은 계속 내야 되니까 그 이자 이상만 뽑아놓으면 좋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하도 저희 회사가 힘드니까 대표가 이제 외주를 띈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될까? 될까? 이러면서 다 물음표가 있었는데 제주도에 진짜 어느 한 펜션을 주인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네. 펜션을 운영했거든요. 어. 한 달 동안. 근데 수익이 거의 한 600에서 700 정도가 난 거예요. 월 수익이 그 정도가 난 거예요. 그 집 운영을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엄청나네. 돈이 되네 이러면서 대표가 너 어. 나랑 같이 제주도 갈래? 근데 저는 안 간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업이 계속 운영이 될까 말까 이제 저는 그러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대표랑 통화할 기회가 생겼어요. 대화를 했더니 네. 대표님 그 사업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딱 잡았어. 어. 이렇게 됐더라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부동산까지 생각을 했던 거죠. 집을 관리해주면서 그런 사이트를 만들었거든요. 관리자가 내 집을 관리하면서 내 집의 자산에 대한 수준을 확인하고 사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내 집도 팔고. 근데 그 사업이 전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접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되고 이것도 틈새 시장인데 이게 왜 중단이 됐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딱 이 필드를 봤을 때 반지 선생님은 경매로 건물 낙찰을 받고 있고 근데 하필이면 다 빌라고 반지하인 건물을 받고 있는데 이게 막 되게 여러 군데 막 흩어져 있는 걸 상상을 해봤어요. 네. 상상을 해봤는데 결국은 그래서 이 그림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건지가 네. 궁금해서 아까 꿈 얘기를 네. 그래서 여쭤봤던 게 아. 이제 꿈으로 다시 저희가 질문을 받아가지고 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그냥 거기서 제가 조금 첨언하면 저는 지금 상황이 꿈이었어요. 아, 진짜예요. 그럼 이룬 거네요. 어느 정도 이룬 거네. 목표. 되게 구체화가 된 거예요. 내가 공부를 내가 설명할 수는 없잖아. 선생님 같은 사람한테. 경매가 된 거야. 구체화가. 경매를 내가 한 경험을 같이 전달하고 싶은 장을 만들고 싶었는데 제 내향인이에요.
한 100명, 1000명 있으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소수로 해야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경매를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뭐 개인사나 뭐 선생님 뭐 사업했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자체가 난 너무 재밌는 거야. 이 자리에서도 했지만 수업 시간에도 뭐 개별적인 얘기도 좀 하잖아요. 난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그거를 성장시키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돈을 벌고 싶은 게 당연히 있잖아요. 그게 제일 좀 구체화된 게 유튜버도 이것도 우연찮게 하게 된 케이스여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죠. 하다 보니까 교육생들 왔을 때 좀 아깝잖아요. 난 또 효율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왔을 때 좀 같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얘기하자.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좀 시너지가 있게끔 된 것 같아요. 생각하고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들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없어요. 내가 조금 더 해서 뭘 이뤄야겠다라는 거라기보다 그 생각이 조금 옛날로 달라진 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파생 상품 같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요거 내가 기존에 하던 거를 요걸 연결하면 좋겠다를 생각하고 한 게 지금인 것 같아요. 뭔가 뚝심 있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제 거기서 뭔가 가지치기처럼. 그쵸. 근데 그 아이디어를 내 주업에서 완전 다른 거를 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나는 용기가 없고 두려움이 많은, 겁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비슷한 것들이 나오더라고. 약간 트는 거는 불편하지 않잖아요. 비슷한 걸 거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지가 쳐진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가끔 똑같은 거 하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뭐 좋은 거 뭐가 있을까 막 기웃거리게 되는 그것도 불편한 적이라고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기독교라고 했잖아요. 나는 기독교는 아니지만 그런 신에 대한 생각은 항상 하거든요. 근데 진짜 저 그러면- 영상 보면서 항상 물어보세요. 영상에서 말씀하신 거 하늘에서 줬다고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작가님은 신의 존재를 믿는 분인 당연하죠. 거예요. 네. 그 절대자의 뜻이 있으면 나를 알아서 글로 인도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가요. 뭔가 완전 교회에서 딱 듣는 내용을 작가님 위해서 나오니까 너무 책도 쓰시고 유튜브도 활동하시고 또 내 또 자산도 관리를 하시는 거 보니까 와, 진짜 이거 3개만 해도 이미 그럼요. 하루가 너무 모자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렇죠. 거예요. 뵙고 싶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혼자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전 최근에 받은 것도 할만하니까 했다고 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갑자기 뭐 10개, 20개를 더 낙찰받을 생각은 당연히 돈도 없고 엄두도 안 내는데 꾸준히 뭐 1년에 한 차씩 늘어나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건 네. 좀 더 개인적이지만 네. 몇 채 정도 확보하셨을 때 기업으로 직원을 채용하실 그거의 기준은 있어요. 이게 너무 나 자신을 한정짓는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저는 저 스스로를 좀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회사로 누군가와 같이 협업을 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지금은. 나는 혼자 할 만큼만 할 생각이긴 해요. 왜냐면 누구나 회사가 되고 대기업이 될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네. 드리냐면 이미 교재까지 낼 정도면 선생님 나름대로의 프로세스가 이미 갖춰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거의 회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기업인데. 왜냐면 수익을 이미 내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개런티를 이미 다 사람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정도면 진짜 약간 인플루언서구나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보통 경매 강사들을 보면은 학원이 돼요. 네. 원장이 돼요. 그럼 뭐 PD도 쓰고 뭐 편집자도 쓰고 새끼 강사도 키우고 해요. 근데 저는 제한이 저도 있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 오라고 하는데도 그 해보자라고 하는데도 당연히 있었죠. 근데 나는 만약에 학원이 되면 내가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싶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수업을 새끼 강사한테 줘요. 그럼 나는 앉아서 돈을 되게 좋잖아요. 트렌드와도 잘 맞고. 근데 나는 그거를 하면서의 즐거움을 뺏겨요. 가치가 다르구나. 선생님이 그래서 나는 이거 사업이 맞는데 사업이라고 생각을 별로 잘 안 해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선생님 만나면 안 돼요. 맞아요. 돈이 안 되잖아. 돈이 안 되는 사람 맞아 맞거든. 냉정하게 맞아. 그럼 내가 이 시간에 수업하지 왜 만나? 그러면 내가 이거 원장하고 있으면 그게 더 불편할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돈으로 보지 않을까? 지금은 내가 그런 생각이 나도 그 수업하면서 이분 한 분에 얼만데 라는 생각이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그게 더 커지면은 내 마음이 떳떳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릇이 별로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이 좋아요 되게. 지금 약간의 불편함이 있죠. 근데 이 불편함도 있어야 돼요. 너무 이상적으로 만들 필요가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야지 내가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맞는 거. 너무 되게 이상적이면 그 말이 맞는 거. 저는 딱
터치가 됐어요. 선생님 말씀이 딱 터치가 되니까 네. 단맛, 쓴맛을 겪은 단어가 들어왔구나. 딱 그게 약간 폼은 안 나긴 하는데 나죠. 나요. 여기 집에부터 와서 폼이 나. 저는 영예. 그러니까 뭔가 근데 저는 항상 생각하려고 하는 게 그래야지 오래 가더라고요. 뭔가 그 사장님 왜 그걸 접었을까? 그게 자꾸 사업화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 네. 펜션 뭐 그거 네. 얘기하신 거 놨다고 하시니까 뭐 네.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네. 자꾸 이거 계산하다 보면 세상에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생각한 대로만 벌어지진 않잖아요. 세상이. 근데 계산대로 논리대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거를 너무 득실을 따져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 사업으로 접근하면 자꾸 선생님 한 명 더 데리고 오면 50% 할인해주고 아 이런 이벤트를 해야 되나 나는 안 할까. 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알아요? 수업 인원이 0이어도 적자를 안 봐요. 나는 비용이 없어요. 거기 맞아요. 종로 네, 거기도 맞아요. 내가 쓰는 만큼 돈 맞아요. 내는 거잖아요. 아시겠지만 사업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10평 하다가 갑자기 2층 하고 막 확장했을 때 맞아요. 그때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때 확 망해요, 진짜. 그래서 난 요만큼만 하자. 그래서 약간 숫자도 항상 보수적으로 잡으시고 굉장히 디테일하실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저를 같이 참여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되게 불편하시지 않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근데 되게 낯을 가리는데 또 되게 잘해요. 맞아. 이런 수업을 왜 구성했냐면요. 내가 되게 어려워하긴 하는데 또 만나잖아요. 누구보다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줄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웃긴 얘기였는데 내 나름대로 내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나랑 잘 맞아야지 편하니까 오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그맣게 하면 되겠구나를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 자신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딴 거 반지 별로 자신이 없어요. 경매 자신이 없어요. 근데 사람을 편하게까지는 모르겠고 불편하게 하지 않을 자신은 있어요.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사람을 편하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제일 어려운 일인데. 그게 옛날에는 진짜 쓸데없는 건 줄 알았는데 요새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능력이구나를 요새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능력 있어. 저는 느껴져요. 네, 엄청 표정부터 저 니트부터 제가 저 니트가 있거든요. 진짜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옷을 입으시고